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방한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삼성반도체 공장 시찰, 정상회담, 만찬, 공동성명 기자회견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공식 채널 통상TV가 주목할 내용은 바로 요거겠죠?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글로벌 이슈에 양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한미 대통령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신설했고요. 원자력과 우주개발, 방위산업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더 다지기로 했죠. 더불어 한미는 양국의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길 희망하며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에 우리가 출범 멤버 국가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통상 전문 고수를 만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통상 원정대원 나와주세요. 핫하지 핫한 통상 하드쇼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역대 최단 기간 내 정상회담이 이뤄진 거라고 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에서 우리나라를 첫 방문 국가로 선택했는데요. 미국이 우리를 아주 중요한 동맹 국가, 최애 파트너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산업부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 회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Let's go! 지난 한미 정상회담 기간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국 상무부 장관도 와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한미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기존의 한미 국장급으로 이뤄진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 대화로 격상해서 정례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자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산업부 관계자들, 기업인들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가진 것은 물론 산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투자 체결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OTT 서비스 업체인 미국 기업이 한국에 1억 불을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의 다국적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은 대한투자협력관계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죠. 미국의 투자 유치에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미 정상 간 우호적으로 마무리된 회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미국 현지 내에서 새 사업 시설을 조성하며 대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시장 선점과 공급망 협력의 확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건 미국이 주도한 IPEF에 우리가 처음부터 참여한 건데요. 그럼 IPEF 관련 업무를 맡은 통상 고수님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IPEF 총괄팀 이재익 사무관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때 양국 간 협력 관계도 있었지만 이외에도 IPEF에 대해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통상 하드쇼에서 다루긴 했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IPEF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IPEF는 기존 FTA와는 차별화되게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핵심으로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와 인구 기준으로 볼 때 메가 FTA인 RCEP, CPTPP보다 큰 규모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경제 블록입니다. 우리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의 룰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해 우리 기업들에겐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참여국 간 공동 프로젝트 통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또 영내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IPEF를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IPEF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 통상교섭본부장님이 IPEF 출범 이후 첫 장관회의를 하셨는데 IPEF 13개 참가국들은 IPEF가 영내 긴밀한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세부 의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구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빠진 IPEF, 이에 대해 한중 통상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의 시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태 지역에서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한 다른 영내 국가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의 우려와 오해를 어느 정도 풀어줄 만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IPEF, 발음만큼이나 까다롭고 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관님 덕분에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흔들리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식의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은 전통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경제 안보 기술 동맹으로 한미 관계가 진화되는 성과를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에서도 한미 협력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양국의 경제 안전펜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장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통상 핫이슈.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통상 핫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